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동두천은 김동성과 오세종 등 당대 최고의 빙상 스타들을 배출한 명실상부 경기 북부 대표 빙상도시입니다. 그 명성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요.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의 위상을 널리 알린 차민규 선수와 김윤지 선수부터 전국 남녀 종별 종합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권 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한 안현준 선수까지 모두 현역 동두천시청 빙상팀 소속인데요. 동두천시청 빙상팀 선수들이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 건립 최적지는 동두천시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두천시청 빙상팀 선수들이 동두천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활약한 선수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 지난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2개의 은메달을 차지한 차민규 선수와 동메달을 목에 건 김윤지 선수, 그리고 2025 전국 남녀 종별 종합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권 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한 안현준 선수까지 동두천시가 명실상부 빙상도시임을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동두천시청을 방문한 선수들은 동두천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선수들은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 건립 최적지는 동두천시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태능이 너무 좀 낙후됐고 한마음으로 좀 하시니까 빨리 동천에 빨리 새로운 스피드 스케이트장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 특히 동두천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김윤지 선수는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을 향한 염원을 더욱 간절히 드러냈습니다. 저도 출신이 동두천인 만큼 저희 고향인 곳에서 스케이트장이 지어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 스케이트장은 동두천으로.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동두천이야말로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 건립 최적지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수도권으로 철도망을 갖춰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건립 부지 역시 이미 마련돼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동천시는 우리 빙상팀이 세계적인 선수로 더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또 협조를 아끼지 않을 예정이고요. 국제 빙상장 유치를 앞두고 더욱 우리 동천시가 국제 빙상도시로 변모할 노력하겠습니다. 빙상도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동두천시. 남은 과제는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 유치뿐입니다. 국제 스케이트장은 동두천으로!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교회선이 4월 1일부터 당초 계획대로 하루 왕복 20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교회선은 지난 1월 21년 만에 운행을 재개했는데요. 초기 안정화 작업의 일환으로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왕복 8회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번 운영 확대는 지난 3개월의 수요와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는데요. 특히 4,000원으로 교회선 전 구간을 이용할 수 있는 교회 하루 패스권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교회선 운행 확대는 양주 서부권 철도 기반 시설 확충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특히 장흥 지역의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양주시가 국방부와 육군본부, 지상작전사령부 등 군 당국에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의문에는 군사훈련과 비행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최소화,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등 권리 보장, 훈련 중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 등이 담겼습니다. 양주시는 특히 최근 발생한 군용 무인기와 헬기 충돌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 조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 희생을 감내했지만 고통이 방치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천시가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 주민을 위해 지원금을 확대 지급합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포천시의 재난기본소득 50만 원과 경기도 일상회복지원금 100만 원입니다. 이미 포천시에서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받은 경우 추가 신청은 할 수 없고 경기도 일상회복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동 작은 도서관에서 가능하며 1일부터 7일까지는 연곡 1, 2, 노곡 1, 2, 노곡 2, 2 마을회관과
도리돌 문화교류센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1일 인천시청 원례회의에서 2025 인천교육 운영 방향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교육청과 시청 간 교류 확대와 협력 강화를 위한 교차 특강의 일환으로 지난 3월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교육청 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한 바 있습니다. 도 교육감은 이날 강연에서 미래교육 방향과 인천 교육의 비전, 2025년 정책 방향과 읽기, 걷기, 쓰기를 비롯한 인천만의 특색 있는 교육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교원들의 심리 치유를 위한 심리 상담 플랫폼을 열었습니다. 마음 8787은 교원이 공문 절차 없이 온라인을 통해 직접 상담을 신청하고 진단받을 수 있는 누리집입니다. 특히 상담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나 민감 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인사정보로 활용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임태희 도교육감은 앞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교원들이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심리 상담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기 공유학교가 본격적으로 문을 엽니다. 경기 공유학교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 밖 학습 플랫폼입니다. 각 지역에서는 지역 맞춤형이나 학생 기획형, 대학 연계형, 학점 인정형처럼 다양한 형태의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올해는 특히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새로 구축했으며 680여 개의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개통한 GTX-A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 이용객이 석 달 만에 36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개통한 운정중앙과 서울역 구간 이용객이 석 달간 361만 7,56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3만 9천여 명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개통한 GTX-A 수서 동탄 구간은 1년간 409만 3천여 명이 이용했으며 이는 하루 평균 1만 1천여 명이 이용한 수치입니다. 지난 1년간 일평균 이용객이 많은 역은 서울역이 31.4%로 가장 많고 운정중앙역 15.9%, 킨텍스역 10.2%로 모두 북부 구간에 몰렸습니다. 요일별로는 금요일이 16.4%로 가장 많고 토요일 16.3%로 나타났으며 일요일이 11%로 가장 적었습니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포천과 과천, 하남과 광명 등 8개 시군에서 우선 도입되는데요.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 1년 이상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남성입니다. 지원 금액은 월 30만 원씩 5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이며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등을 경기 민원24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8개 시군을 선정했으며 앞으로 참여 시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도내 분만 취약지 임산부에 1인당 교통비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도내 분만 취약지는 연천과 포천, 가평과 양평, 안성과 여주 등 6곳인데요. 신청일 현재 분만 취약지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올해 1월 1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산모든 정부 24 또는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총 2,4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교통비는 대중교통비와 택시비, 유류비 등을 카드 포인트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문화복지 생활을 돕기 위해 120만 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사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가운데 인천 지역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하면서 최근 3개월 평균 급여가 세전 287만 원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시는 지난해까지 지원 대상 업종을 제조업으로 한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했습니다. 지원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오는 10일까지 인천 청년 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 2,000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모두 120만 원을 지역화폐 또는 인천이음 소비 쿠폰, 온라인 복지볼 포인트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복지 포인트는 문화생활과 외식, 건강관리 등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케이블TV방송기자협회와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이 지난달 31일 언론교육과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동규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장과 유수환 케이블TV 기자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요. 두 기관은 방송기자 교육과 전문지식 교류, 미디어 콘텐츠 제작 노하우 교류 등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유 회장은 인공지능이 더해지면서 미디어 분야의 변화 속도가 빨라졌다며 이번 협약으로 케이블TV 기자들이 새로운 지식을 쌓고 업계 소통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풀뿌리 매체로 부르는 지역 케이블TV의 구성원들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역 미디어 환경 발전에 부합하는 산학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가 여름철 지하차도 침수에 따른 재산과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지하차도 16곳에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합니다. 지난해 4월 개정된 도로 터널 방제 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시는 전체 지하차도 37곳 중 진입 차단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6곳과 이미 설치된 8곳을 제외한 23곳이 대상입니다. 시는 진입 차단 시설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3억 원과 시비 47억 원 등 총 90억 원의 사업비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시는 인천대공원과 굴포천역, 서감 지하차도 등 7곳에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아암대로의 동춘, 송도, 고잔, 해안 지하차도를 포함한 총 16곳에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하차도 침수 위험도 평가 용역을 진행하고 용역을 토대로 각 지하차도의 침수 위험도 등급 지정과 수위계, CCTV, 대피 유도 시설 등 보완이 필요한 방제 시설을 발굴해 정비할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대중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27일 첫 차부터 자동차 전용 도로를 경유하는 일반 버스에 대해 자녀 좌석 안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개선된 자녀 좌석 안내 서비스는 좌석 버스 14개, 간선 버스 3개 등 모두 17개 노선에 적용합니다. 그동안 자녀 좌석 정보는 광역버스에서만 제공됐지만 영종 하늘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는 일반 버스의 입석 승차가 불가한 점을 고려해 일부 일반 버스로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시스템 개편을 완료한 이번 서비스는 인천시 버스 정보 시스템, 정류소 버스 정보 안내기와 주요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기동순찰대가 신설되고 1년 동안 112 신고와 강력범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범죄 예방 활동을 위해 지난해 2월 175명 규모로 출범했습니다. 기동순찰대 신설 후 지난 1년 동안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2 신고 건수가 약 146만 건에서 124만 건으로 14.87% 감소했으며 살인과 강도, 성폭력 등 5대 범죄도 25,425건에서 23,955건으로 줄었습니다. 또 지난 1년간 수배자 1,493명과 형사범 900명을 검거하고 기초질서 위반 행위 4,301건을 단속하는 등 치안 유지 성과도 거뒀습니다. 이 외에도 재난 현장에서 구조 대피 작업을 돕거나 방범시설물 개보수 작업을 하며 각종 치안 문제에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